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이제 추가 매수해도 될까 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바이오톡스텍을 샀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1,800원에 사가지고 한 15% 됩니다. 11,800원에 15%요? 네네.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네, 뭐 얼마 되진 않았어요. 네, 얼마 되진 않았어요. 바이오톡스텍 이거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네, 뭐 비임상 실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임상 실험하는 기업들 요즘에 급등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신약대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급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딱 따져봤을 때 임상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신약 개발이 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럴 겁니다. 뭐, 네. 신약 개발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기술 특례 상장도 많이 하고 신규 상장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급등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역시나 바이오 기업들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살구나, 성공, 뭐 확률 이런 거는 상관없이 주가만 급등하면 좋다고 사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주가만 급등하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요, 주가가 단기간에 우리가 일하는 걸로 치면 월급 받는 걸로 치면 갑을 받는 느낌이에요. 지금 혹시 직장 다녀보셨죠, 그죠? 네네. 예, 직장 다니는데 우리 1년치 월급을 갑을 받으려고 하면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뭐 안 해주죠. 1년치는 거의 안 해줘요, 그죠? 네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신뢰도 있어야 되고 그 정도 1년 동안의 보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1년치를 하기엔 너무 버겁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그런 가불이 가능해요.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성공한 것처럼 주가만 먼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신약 개발이 성공했을 때 나와야 되는 주가가 이미 나와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예를 든다면 SK바이오팜도 그런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이 2030년까지 1조 8천억을 찍을 것이다. 지금 적자가 1,800억이지만 앞으로 찍을 것이다라는 멋진 목표를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지금은 매수하다 보니까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멀리 있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놔도 되는 기업들 중에 몇몇 가지가 있는데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중에 제일 심한 게 제약 바이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급등할 때 매수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제약 바이오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또 11,8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지금. 전에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또 쫙 올라가길래 이제 그거 알죠. 그래갖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하한가에서 한다고 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 잡았더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네, 주식 잘하세요? 뭐 잘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본인을 믿지 마세요. 네, 내 실력을 믿지 마세요. 여기 상한가 갈 때 어떻게 잡아갖고 수익 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내 운전 실력 믿다가 사고 나거든요, 그죠? 술 취해도 나는 운전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든. 요새 패턴이 꼭 널뛰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하길래 이것도 그렇죠. 이거는 이상하게 특이하게 쭉 흘러내렸어요. 그럼요. 굉장히 멋진 계획도 있었을 거고 수익 내고 싶다는 어떤 엄청난 계획과 꿈과 희망이 있었겠지만 그걸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네, 혹시 그래서 셀트리온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거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떤 거요? 셀트리온. 셀트리온하고 같이 움직인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셀트리온이 올라가기 이게 아마 상한가를 치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셀트리온하고 관련돼가지고 올라갔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게 시청자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엔 셀트리온하고 같이 움직일 거고 셀트리온 올라가면 같이 갈 거고 셀트리온하고 연관 주니까 엄청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제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믿지 마라는 이야기 조언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 실력을 믿지 마세요. 저도 제 실력 안 믿어요. 얼마나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고점에 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고점에 사서 대응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시청자님 지금 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본인만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계획을 따라가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매수를 고가에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저는 본인을 믿지 마라는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는 9,300원이 무너질 때 저는 손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손절이 만약에 힘들다, 손실 너무 힘들어요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8,000원이나 7,000원까지 무너질 때 기회를 삼아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탈출하는 것을 노려야 되는데 반등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물려 있을 수도 있고 반등이 나와서 단기간에 빨리 탈출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7,5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바닥 잡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7,000원대까지 떨어진다고요? 거기까지 내려가는 걸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주식은 올라갈 때가 기회가 아니라 내려갈 때가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내려갈 때 기회로 잡고 저기서 추가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저는 본전 올라올 때 바로 본전에서 탈출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예, 그런 거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문가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대응이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상한가 가서 올라갈 때 어떻게 되겠지, 여기서 지금 지지가 되면 잡으면 수익 나겠지라고 했는데 대응 안 하니까 물렸잖아요. 그죠? 네,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그 사실을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쉬운 거 아니에요.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구매하는 게 낫겠네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이 저는 손절이 더 낫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상담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요. 제가 주식할 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자만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리거든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하겠다라는 기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못 지켰다라는 말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나와의 약속도 나와의 기준도 지키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이슈 때문에 이제는 찾아내는 게 셀트리온과 관련돼서 또는 대기업과 관련돼서 좋을 거야, 올라간다는 사람 많아 라는 식으로 남한테 이제 의지하기 시작을 하고 다른 정보에 의지를 하게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할 때 절대로 나의 실력은 믿지 마라. 시장은 항상 변하고 시장은 항상 여러분들을 속인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종근당 바이오요. 종근당 바이오요. 예. 네, 오늘 바이오 정말 많이 전화가 들어올 것 같은데, 자,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42,150원이요. 42,000? 42,150원. 32,150원이요? 42,150원. 42,150원이요? 예. 예. 이것도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그죠? 네. 분명히 좋다고 해서 샀을 거예요. 그죠? 예. 일단 종근당 바이오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보면은 원료의약품 테마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올라왔고 코로나 치료 임상 시험에 또 상승세 나왔다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그죠? 예. 근데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주가를 보면요. 6월 18일 주가인데 보시면 어때요? 지금 매수하셨을 때 주가가 어때요?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파란색 줄 그어놨거든요. 예, 그날 당일 딱 보니까 매수하신 자리가 어때요? 낮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지난 가격 흐름들 싹 다 이거 지금 제가 높은 10년치, 것 같죠. 20년치 차트를 다 보여드릴게요. 예. 20년치 차트. 자, 지금 요 오른쪽에서부터 여기 왼쪽에 있는 주가까지가 20년 차트에서 파란 선에 매수하셨습니다. 어때요? 예, 높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사면 수익 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실 날 가능성이 더 클까요? 손실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손실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저 뉴스가 나올 땐 사람이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예. 왜냐하면은 욕심에 완전히 이렇게 사무쳐가지고 홀린 듯이 매수해버리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요, 그런 거 한 번 실수가 내 돈이 계속 날아가요. 예. 한 번 실수할 때마다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돈들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럼 자꾸 실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안 해야 돼요. 그죠? 그럼 네. 지금 이거 어떻게 대응해갖고 나갈까 보다 이런 실수를 반복 안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제가 안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일단 네. 첫 번째 차트가 이렇게 너무 급등되어 있는 차트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두 번째, 좋다고 하는 거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시장에 있는 여기 싸게 산 사람들이 전부 다 비싸게 팔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등장하면 자기들은 땡큐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게 사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급등한 종목 안 사주면 세력들끼리 싸우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네. 맨날 사주니까 세력들은 돈 벌고 나가고 개인들은 네, 항상 물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좋다고 하는 뉴스는 나한테 돈 벌어라고 좋다고 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나한테 비싸게 좀 제발 사달라고 좋다고 해주는 걸까요? 비싸게 사달라고.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시장 무섭죠, 그죠? 예. 네, 시장 무서운 곳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내 돈 지키는 시청자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네. 당장에는 38,000원 지지가 잘 돼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테마가 아직 죽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의 지식은 있어야 돼요. 네. 제약 바이오 아직 죽지 않았어. 지지가 잘 되고 있구나 정도는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지지가 잘 되어준다면 다시 한번 슈팅 나올 텐데 그때 본전 정리하시고 수익보다는 본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신 다음에 본전을 잘 지켜내신 다음에 좀 다른 종목 투자를 하시기 전에 공부 먼저 하시고 저희 방송 보시면 제가 계속 알려드립니다. 예. 요즘에 제가 공부 진짜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경각심도 가지시고 배우신 다음에 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이거 38,000원짜리가 무너지면 비중이 적으신 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 32,000원이나 33,000원까지 밀리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네, 다음은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BI 인베스트먼트 1250원 SBI 인베스트먼트 30%. 얼마요? 1250원 30%. 1250원에 30%. 30%. 네. 이거 뭐 한 2년, 3년 고생하셨네요. 그죠? 네네. SBI 인베스트먼트가 과거에는 뭐 때문에 급등했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그때 주식 처음 하면서 샀던 거라서. 예. 지금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네. 한 번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딱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통을 안고 계실 텐데, 네. 그게 진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꼭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시청자님께 어려운 부탁드렸는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이렇게 몇 년 동안 고생을 해도 본전도 못 나오고 손실나고 죽겠고 잠도 안 오고 2년 동안 없던 병도 생겨요. 그죠? 네. 이게 주식 시장이 무조건 돈 번다고 들어오고 계시는데 은행처럼 돈 맡긴다고 돈 주는 시장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너무 그런 경각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시청자님께서는 SBI 인베스트먼트를 잘 이렇게 끌고 오셨고 그리고 테마가 아직 살아있는 기업이라서 탈출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줬기 때문에 다행인 거는 역시나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 계획을 저는 이제 잡을까 싶거든요. 탈출을 시키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네. 대신에 다른 이렇게 2년 동안 겪어보셨으니까 다른 종목 매매할 때는 이제 알고 투자해야 되겠다는 거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 자체는 원래 벤처 투자 기업을 해요. 지금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HTS에서 정보가 제공되는데 국내 창업 투자 회사로서 국내외 유망 벤처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회사겠죠, 그죠? 네.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회사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이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막 급등할 때 비트코인 거래소에 투자를 했던 그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로 급등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창업 투자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주로서 또 엮여가지고 급등을 해주고 있고, 최근에 역시 또 2차 전지 제조 장비 기업으로 또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얘가 최근에 뭐 CIS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제 2차 전지 사업에도 뛰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창업 투자 기업들은요, 장기로 가져갔을 때는 탈출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뭐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해요. 테마 따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상담이 들어왔었을 때 그런 기업들은 싸게 사놓고 기다린다면은 수익이 납니다라고 설명해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최근에 이제 이슈 때문에 또 급등해주고 있는데 요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추가 매수 안 해도 본전까지 나와요. 추가 매수 안 해도 본전까지 막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기다렸다가 본전 잘 탈출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밀린다면은 재료빨이 이제 다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럼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600원이나 650원대가 이제 추가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아, 예. 그래서 밑으로 밀렸을 때는 650원 이하 있죠. 네. 650원 이하에서 전화를 한번 다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때 전화를 주시면 현금 여력은 조금 있으신가요?
네네. 아, 그러면은 현금 함부로 추가하면서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650원 네. 정도까지 밀렸을 때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현금 그대로 딱 보유하셨다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1,100원쯤 왔을 때 전화를 한번 다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00원.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뭐 대선 테마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엄청나게 손실 내서 나오는 것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서 손실 없이 나오거나 수익 내서 나오는 게 더 나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T요. 어떤 거요? KT. KT요. 네, 그거 한 10년쯤 됐는데. 10년요. 근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47,200원에 샀거든요. 비중 30%.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이제 저도 상담을 많이 해본 편이거든요. 네. 방송 생활을 거의 한 이제 5년 이상 하고 있는데, 상담을 정말 수천 명을 했다 해도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10년 들고 간 종목 상담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자금 뭐 주는 거 있죠, 배당금. 네. 그걸 조사해 설마 뭐 얼마 주다 보면 또 오르겠지 하고 내버려 둔 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얘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막 그냥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떠올라요. 자업자득.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식도 내가 아는 만큼 수익을 내고 내가 할 네. 줄 아는 만큼 수익을 내는 거지 내가 못하면 맞습니다. 결과가 좋진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10년 동안 배당을 받으셨는데 뭐 매수하신 것보다 반토막이 나서 배당을 받아도 아무것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의미가 별로 아무것도 없어서.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저가에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르고 배당을 그랬어요. 받겠다라는 말은 최소 연 단위로 투자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고점에 잡아가지고 주가에서 손실이 나버리면은 내가 이 회사 뭐 경영진도 아니고 뭐 대주주도 아닌데 오랫동안 이렇게 물려서 가져가게 돼요. 네. 네, 그래서 매도 시기도 못 잡고 장사를 못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장사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죠? 네. 근데 이건 지금 비싸게 누구한테 장사 당했네. 네네. 네, 장사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뭐 대응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현재 상황에서 KT를 뭐 앞으로 또 더 10년 정도 더 들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요. 네. 네, 한 더 그 정도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하시다면은 저는 네.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해서 비중을 늘리시는 게 그거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추가 어떨까 매수를 싶어요. 할까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할까? 분할 매수가 나올 것 같고요. KT 분할 같은 경우는 매수가 나을 것 어쨌든 같아요? 네? 분할 매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분할 매수가 나올 것 같고요. 네네. KT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이 매출이 꾸준히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는 뭐 OTP 시장이라든가 뭐 저 IPTV 시장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진출해서 KT도 지금 사업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10년까지는 솔직히 그냥 멀리 보자라는 의미인 거고요. 네. 저는 이제 향후 몇 년 더 투자하시게 되면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거라고 봐요. 네. 대신에 이 바닥을 좀 잡아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 네. 바닥 잡는 여기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 있잖아요. 아, 2만 원에서 2만 5천 네. 원. 이왕이면 네.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고 비중도 많으시니까 네, 너무 많아요. 시청자님은 숙제가 하나가 있어요. 네. 남들보다 최대한 싸게 사야 돼요.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남들보다 최대한 싸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닥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예, 그리고 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 바닥을 보는 건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기다릴 줄만 네. 알면 되는 거예요. 잘 기다리셨으니까 네, 네.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일단 2만 원에 가까워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 대신에 이건 네. 장기 프로젝트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27,000원, 뭐 3만 원 올라간다고 해서 아니, 추가매수 아니.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내려갈 때 누구보다 남들보다 최대한 싸게 추가 매수를 해야지 매수가가 떨어지니까 네. 2만 원에 가까워지면 2만 한 2,000원 이하, 2만 1,0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전화를 다시 네. 한번 주세요. 아시겠죠? 아, 네네네. 그러면 제가 바닥인지 봐드리고 바닥 아니면 네. 더 아래쪽을 또 다시 또 전화 달라는 구간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추가 매수 분할로. 타이밍 한번 잡아봅시다, 이거는. 네, 그러면요. 네. 분할할 때 몇 프로씩 사면 될까요? 그건 이제 나중에 추가 매수할 때 말씀드릴 거니까 저희 방송 프로그램 이제 한꺼번에 확 사면 안 됩니까? 그거는 건 제가 나중에 전략 드린다니까. 안 돼. 지금 떨어지지도 네, 않은 걸 왜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죠? 네,
네. 나중에 떨어지면 전화를 주시고 네.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저희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하고 몇 년 동안 가셔야 되겠네요. 아시겠죠? 네, 해야죠. 다른 네. 방송 보지 마시고 저희 것만 보세요. 네. 네. 네, 전화를 꼭 해야죠.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좋은 결과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안 좋은 결과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계획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속이 덜 답답한데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면은 정말로 없던 병이 생길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 생기기 전에 내가 조금 대응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정도의 지식과 수준, 그 정도는 좀 갖추고 투자하자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비중은 20%고요. 네. 또 22,000원에 샀어요. 22,000원이면 수익 중이시네요. 네, 수익 중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영국 저거에서 원웹이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미국 정부에서 미국 어딘 기억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좋다 그랬는데 영국 정부에서 45%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이거는 정고점을 갈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지고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는 건지 좀 더 가져가도 되는지 네. 악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막 나오는지 되게 궁금해요. 일단 이 기업 무슨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네. 어떤 기업이에요? 그 안테나인데 이제 뭐 한 60기급 정도로 이렇게 수출하고 있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지난번에는 샀었을 때는 흑자를 했는데 지금은 좀 적자예요. 그래서 네. 좀 가져가도 될까 어쩔까 그랬는데 뭐 괜찮다고 자꾸 이렇게 괜찮다 그래서 좀 가져갈 생각을 하고 샀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정고점을 넘어간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썼는데 오늘 너무 많이 떨어져요. 일단 지금 어떻게 제가 해야 설명을 되나요? 좀 해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위성 사업이라든가 안테나 이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근데 어찌됐든 흑자도 좀 나고 있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 네. 우주선 발사한 거 알고 계세요? 예. 예, 스페이스 X라고 해갖고 발사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뉴스를 보시게 되면 뉴스에 다 나와요. 그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예. V100이라는 것을 공급한다. 뭐 그런 이야기 때문에 강세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예. 근데 얘가 지금 그것 때문에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은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서 왜 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올라왔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수익을 챙겨야 낼 걸까요? 아니면은 가지고 간다고 내 것이 될까요? 예, 저는 조금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 돼갖고는 웬만한 악재는 그냥 그만 가져갈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많이 떨어지니까 팔아야 될까 싶어서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고 이거 네. 팔아야 된다 그러면 팔려고요. 지금 뭐 내 생각에는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가 수익이 나면 장기 투자 계획을 접고 수익을 챙기고 다른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이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는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 보려고요. 수익 보려고. 수익 봤잖아요. 장기 그래도 투자를 할 더 이유가 보려고요. 뭐가 있어요? 빨리 단기간에 수익이 났으면 단기간에 그냥 챙기면 되지. 예. 그죠? 예.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장기로 봤을 때 네. 수익이 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 장기로 네. 나야 될 수익이 빨리 이렇게 올라와주고 급등을 해주면은 그냥 빨리 챙겨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오늘 왜 빠지는지 궁금해요. 뭐 지분 문제 이걸 때문에 극복할 그래요. 수 지분 문제 있으면은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으면은 고마 좀 더 장기로 갈까 싶어요. 아니요. 장기로 투자하실 것 같으면은 얘가 네. 바닥에 있을 때 하시거나 아니면 상승세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하는 게 나아요. 지금 투자하신 지 얼마 되셨죠? 투자한 지가 5, 6년 됐습니다. 5, 6년 되셨어요? 5, 6년 네. 동안 어떻게 주식 수익 많이 나셨어요?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어요? 네. 그럼 많이 났으면 전화를 왜 해요? 아니
다른 중요한 거는 데서는 잘 보세요. 제가 수익이 지금 많이 말씀드리고 났는데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걱정이 돼서 했지요. 그러니까요. 장기로 하시든 뭐 단기로 하시든 5, 6년 해갖고 내가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 빠지냐면 자만에 빠지게 돼요. 그게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수익을 자꾸 내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을 거야라고 하는 자만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투자하는 방식이 장기로 가져가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착각을 하시게 되고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는데도 시장에 도태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때 내가 벌었던 거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좀 생기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수익을 보고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슈가 이렇게 나온 게 아직까지는 없죠, 그죠? 인텔리안 테크와 관련돼 가지고 뭐 정확한 이슈로 뭐 팩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 뉴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없어요. 찾아도 없을 때는 그냥 매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예. 매도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뭐 뭔가 대단한 뉴스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기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응도 안 하고 계속 그냥 뒷짐지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로 해와서 내가 수익을 봤다라는 것에 지금 취해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다른 거 걱정 안 돼요. 뭐 수익을 많이 내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하시겠죠. 그런데 시장은 지금 당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 있거든요. 네. 그죠? 우리 3월 달에 한번 겪어보셨죠? 네. 지금까지 시장하고 지금 이번 3월 이후의 시장이 같아요? 달라요? 느끼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5, 6년 동안 해보시니까 어때요?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틀리죠. 틀려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시청자님이 변할 때가 됐습니다. 장기 투자를 계획하셨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수익이 나면은 이슈와 상관없이 내가 수익을 깔끔하게 챙겨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네. 자꾸 내가 장기 투자로 가져갈 건데 지금 가져가야 되는지 안 가져야 되는지 그거나 이야기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전 투자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라올 때 잘 정리하시는 것처럼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익을 내가 잘 유지를 시키고 잘 챙겨내고 싶다 하신다면은 저는 조금 변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게 조금 더 이 시장에 맞춰 나갈 수 있는 발전된 시청자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몇 번 매수와 매도를 했는데 이거는 한 4일 정도 올라가면은 4일 정도 빠지고 4일 정도 올라가면 4일 정도 빠지고 계속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관찰 잘하셨네요. 그죠?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4일 정도 올라가고 4일 정도 빠지고 한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죠, 그죠? 네. 그럼 4일 정도 올라가면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정해라는 말이에요. 그런 데가 아니라 4일 정도 올라가고 4일 정도 빠지면 앞으로 4일 정도 올라가면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발전된 모습. 생겨서 그런가 봐요. 죄송합니다. 어떤 거요? 맞아요. 욕심이 맞아요. 제가 지금 견딜만 듣고 되지. 싶었던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한 500원, 600원 빠지면 아이고 이건 견딜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빠져버리면 아유 이거 큰일 났구나. 네.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 시청자님께서 제 의견을 지금 받아들여 주실지는 뭐 시청자님의 이제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게 맞고 내려갈 때 사는 게 맞다. 지금 이것도 가만히 구경하는 것보다 올라갈 때 매도하고 내려갈 때 다시 샀으면 수익을 또 낼 수도 있었을 거고 투자 전략을 다시 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 그게 아쉽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많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구설수가 많기 때문에요. 올라올 때 잘 정리하시고 떨어질 때 또 추가 매수할 자리를 보거나 신규 매수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지나갔으니까 저는 일단은 여기서 기준을 잡아놓고요. 24,00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수익이 크게 안 나더라도 일단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내가 조금 더 공부해보는, 내가 모르는 더 뉴스가 더 있지 않을까, 공부를 좀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24,000원까지 안 빠지면은 그냥 더 가져가요? 네, 24,000원까지 안 빠지면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24,000원 밑으로 밀리게 되면은 그냥 정리하시고 뭐 일단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수익이 날 때 즐거운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자 투자를 하시는데 물려있을 때도 괴롭고요. 올라가도 괴로운 게 주식입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안 괴로울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욕심을 줄이고 매도를 해버리면은 괴롭지 않아요. 항상 그걸 기억하시고 올라가면은 매도를 좀 합시다. 올라갈 때 매도해라 하면은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매도해? 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물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자리에서 매도를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제발 자만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뭐 주식에 생각을 꿈꾸면서도 주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주식을 시장이 변해가는 거에 내가 맞춰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걸 그것 좀 제발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내가 하는 방식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아마 조금 더 재밌게 주식하실 수 있다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필라홀딩스 지금 처음에 43,000원대에 샀다가 네. 꼭 그 추가 매수 포인트를 찾다가 전화도 계속 드렸는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네. 일단 지난번 옵션 만기일 때 확 떨어졌을 때 또 약간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럼 매수가가 얼마죠? 이게 총 평당가가 41,300원이요. 41,300원이요?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요. 60%요? 20. 20%. 자, 제가 그냥 질문 한번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띄엄띄엄 했었거든요. 띄엄띄엄. 그래서 좋아요. 코로나 지금 그때 막 하락했을 때 조금 하다가 지금 본격적으로 한 거는 3개월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주식을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여쭤볼게요. 네. 필라홀딩스 무슨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뭐 하는 회사죠? 저기 스포츠 관련. 어떤 거요? 스포츠 관련이요. 스포츠 의류 관련이죠. 그죠? 휠라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언택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4차 산업 관련주 이야기 나오고 게임 관련주, 결제 관련주 이야기 많이 나오고 오늘도 게임 관련주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누가 보더라도 이 스포츠 의류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았을까요? 게임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을까요? 물론 게임 관련주죠. 게임 관련주. 네. 자, 거기에서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게임 관련주 샀으면 그거는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지금 사서 그쪽으로 나고 있어요. 그쪽 사놨어요, 그래도? 네. 다행입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휠라홀딩스라는 종목을 선택을 한 거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장기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본다면 장기로 보면은 이길 수 있는, 모든 사람하고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대화로 하면은 모든 사람하고 대화했을 때, 야, 아직까지 모르잖아. 하면 돼요. 야, 네가 지금 맞는 게 아니고 아직 모르잖아. 휠라홀딩스 한 10년, 20년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제가 못 이기지. 저는 그 단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수익을 시기에 맞춰서 내는 거잖아요. 제일 유행하는 걸 잡아서 테마줄 잡든지 앞으로 조금 흐름에 맞춰서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분명 얘도 나중에 지 흐름이 오겠죠. 그런데 지금 흐름하고 너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일단은 매수가에 도달했을 때 네, 매도하셔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시기에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장기 보유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33,000원 지지가 된다면 보유하셨다가 올라올 때 본전 빨리 정리하시고 저희 방송 보면 힌트 많이 드리니까 방송 보면서 매수 종목을 좀 골라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33,0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대응 좀 해줘야 되는 시기니까 3만 원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길 바라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네. 네, 지금 시기에 맞는 종목 그냥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투자 종목을 잘 발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